그런데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대통령의 구속 혹은 양곡법 문제를 촉구하면서 상경 집회, 실제로 대통령 관저 근처 이제 남태령 이 주변까지 이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왜 저기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좀 제안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는 이제 자통당 집회하고 이쪽 민노총 집회가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점은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저 포인트가 뭐냐면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왜 막았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구자랑 변호사님, 여권과 경찰 일부에선 뭐냐면 아니 이게 트랙터 상경 시 제한한다고 경찰이 통보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집회 자유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항의했으니까 열대 안에서 진입을 허용했다. 이거 자체가 공권력이 무너진 거다라고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냐면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예.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통고나 제한 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경찰의 조치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통해서 그 통고를 풀어버리면 돼요. 이 법 원칙에 따른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힘으로 버티고서 물러나지 않는 거, 대치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경찰이 갑자기 그때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결국은 굴복해버린 거거든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굴복을 한 겁니다. 법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따질 수 있는 건 법원이잖아요. 왜 법원으로 가지 않고 대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결국은 떼쓰고 버티면 이긴다. 법 원칙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애초에 시작점은 왜 트랙터를 몰고 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론에서도 다루는 이유는 저것에 의해서 교통에 굉장한 방해, 그리고 공중에 대해서 위해의 우려가 있다.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예.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경찰이 막아선 거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걸 끌고 온 사람들은 시위 때문에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오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겁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힘에 의해 가지고 경찰 공권력을 눌러버린 굉장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 지금 사실은 계엄 사태 이후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치안을 책임지는 넘버1, 넘버2가 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긴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 말처럼 공권력 무너뜨리고 이게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예를 들면 트랙터를 몰고 온 분들이 무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차를 들이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대처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협상을 했고 그래서 열대가 들어가도록 협상을 해서 예. 교통에 큰 방해 없이 무리 없이 마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판단해서 정말로 이게 교통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숫자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올라온 사람 중에 10대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밤새 대치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한 건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무슨 집회를 하는 것이 교통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몽둥이가 답이다는 등 난동 세력이라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 다시 수정해 드리면 저 트랙터를 가지고 경찰차를 들어 올리고 그 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평화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이 트랙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흉기입니다. 자, 저런 흉기를 예를 들어 도심에 들어오는데 평화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특히 막고 있는 경찰차를 다 트랙터로 들어 올리고 또 밀어 붙였어요. 자, 그런 행위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저 트랙터가 오게 되면 굉장히 교통이나 이 일반 시민들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트랙터라는 게 결국은 농경지에 사용할 때가 저렇게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저게 얼마나 교통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될까요? 자, 저런 걸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간다든지 이재명 대표 집으로 가면 그거 막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막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건 집회를 신고하고 예. 진주하고 전남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예. 도로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남태령이 와서 저걸 갑자기 경찰이 막는 바람에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차로 처벽을 설치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저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아예 그럼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자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모든 트랙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충돌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민도 허용하고 또 국민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알겠습니다. 논의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죠. 뭐 두 분 말씀 공이 들었는데 일단 트랙터 집회를 두고 경찰이 지금 마치 이제 샌드위치 인사가 돼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